네, 지금은 이른바 정부 교체기입니다. 새로 출범해야 하는 박근혜 정부를 위한 준비도 아주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죠. 하지만 임기를 한 달 반쯤 남겨놓은 이명박 정부도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네, 5년 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정권 인수작업에 참여했고 임기 3, 4년 차 때 대통령 실장으로 1년 반 동안 국정을 주도했던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이제 영상 구성으로 저희가 봤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다는 특별 사면 문제 시끌시끌합니다. 그 얘기 좀 먼저 여쭤보면서 시작할게요. 자, 이제 대통령 실장 하시면서 2010년 8월에 한번 사면이 있었죠. 예, 네. 그렇게 기억합니다. 네. 보통 이런 경우에 대통령과 주변의 참모들은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되나요? 이런 사면 결정을 앞두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네. 대통령의 특별 사면은 네. 네. 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네. 뭐 법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아, 이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면서 네. 이제 특별 사면권을 준 것은 예를 들면 분위기를 좀 새롭게 하거나 네. 또 어떤 사회 분위기가 좀 심기일전할 필요가 있다. 네. 할 경우에 이제 대개 네. 이제 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가령 이제 사면할 경우에는 이것이 과연 그 사회 분위기에 네.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심기일전할 수 있겠는가 네. 하는 부분을 이제 고민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평창 올림픽 유치를 앞두고 네. 이제 삼성의 당시에 이건희 회장의 사면 그 복권 문제를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도 결국은 이것이 가져올 여러 가지 그 비판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새로운 어떤 평창올림픽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당시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되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하여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을 때 이제 비판이 좀 있었지만 예. 결과적으로 동계올림픽은 유치했는데 그런 점이 비춰볼 때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그 사면 비판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겁니까? 저는 뭐 그런 비판은 있지만 네. 네. 이 사면 복권이 가져오는 또 다른 측면의 긍정적 측면을 네. 감안해서 결단한 것이다. 저는 네. 지금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며칠 전에 이제 저 방송에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예전에도 임금이 바뀌면 옥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예, 뭔가 예. 좀 새로운 예.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저 야당에서 방금 전에 논평할 때 얘기한 걸 제가 보니까 역시 같은 얘기인데 2009년 라디오 연설 때 임기 중에 일어난 그 잘못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푸지 않겠다. 이 말씀하신 게 두고두고 좀 걸리더라고요. 그런 상충 가능성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죠? 야당에서 계속 저 문제를 제기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논리적으로는 그러한데 네. 이제 정치적인 이 어떤 그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렇게 논리적인 문제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네.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새 임금이 바뀌면 옥문을 열어준다라는 얘기 하신 거는 예. 임기 내에 대통령 임기 내에 박근혜 당선인과 대통령이 회동을 해서 이 문제를 상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로도 이해할 수 뭐 있을까요? 새 임금이라고 이제 제가 예를 들었는데 하나의 네. 예를 네. 우리 역사에서 보면 네. 뭐 임금이 이제 새로 예를 들면 그 당시엔 등극이죠. 네. 예. 등극을 하거나 아니면 그 나라에 네. 뭐 크나큰 경사가 있거나 네. 이러면은 그 경사를 함께 하면서 네. 좀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옥문을 여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이제 설명한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임기를 마무리하고 네. 네. 또 당선자 박근혜 이 당선자께서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열어나가는 이런 그 순간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뭔가 이제 정치 작업도 필요하고 뭔가 한 시대를 이렇게 정리하는 네. 저는 이러한 정치적 결단을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때 이제 그런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럼 그 시점에서 이 시대 때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대화합의 어떤 차원에서 그리고 분위기를 좀 새롭게 하고 그런 기반을 당신 시대에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제가 실장이라면 그렇게 건의했을 거예요. 건의하셨을 거다. 예. 네. 어느 분은 새 당선인이 취임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는데 네. 지금 역대로 사면 복권을 해서 네. 사면 복권에 대해서 잘했다고 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 평가받은 적은 제 기억에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네. 결국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께서
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면 현직 대통령께서 하시는 게 네. 긍정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했습니다. 낮에 청와대 계신 분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상당히 뭐 불편한가 봐요. 아니 예. 5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퇴임 직전에 최두술 씨 같은 참모들이 문제됐을 때 사면해주고 그랬는데 예. 과거 정부는 다 하는데 왜 우리만 못하느냐라고 예,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좀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졌다는 점에서 좀 그렇습니다. 스탠다드가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예, 예. 그것에 대한 부담은 아직 역시 없으시고 같은 답이시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예, 예.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예, 설명하기 예, 힘든 예. 그 무엇. 그렇죠. 예. 야. 그러고 이제 좀 이런 점이 있죠. 네. 네. 우리가 특별 사면한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도저히 사회에서는 격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면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예, 그러고 우리 흔히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 네. 그건 사면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선 사면을 한다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든가 네. 네. 이제 어떤 이 경제 범죄의 경우에 네. 이 사회악이 그렇게 어떤 파렴치한 수준까지의 범죄는 아니고 네. 이제 어떤 영업 활동 과정이나 기업 경영 활동 과정에서 생겼던 일이라든가 또 아니면 정치인들의 경우에도 아주 무슨 이 정말 반사회적인 이런 범죄가 아닌 경우 그런 경우를 일단 대상으로 해야지. 그래서 네. 대통령이 구체적인 어떤 이런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면이 보통 대통령께서 네. 다 대상자 선정하는 거지만 네. 그렇지 네. 않습니다. 네. 법무부에서 경륜이 많고 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의 그 여론들을 반영하는 네. 위원회가 있어요. 네. 네. 그 위원회에서 이제 많은 토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상당한 부분은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 위원회에서 걸러진다. 예. 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자,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께서 이 정도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예, 뭐 예. 청와대는 대체로 마음을 굳힌 건 아닌가 하는 감을 좀 받게 되는데. 아, 저는 뭐 아직 청와대하고 무슨 네. 네. 그 나눈 건 아닙니다. 아, 제가 결론을 대통령 아니지만. 실장이라고 네. 만약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길래 네. 저는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제가 순진한 발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특별 사면이란 단어를 들으면요. 권력에 의해서 희생이 됐거나 아니면은 억울한 누명을 썼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인터넷상에서 거론되는 인물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이런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미 다 됐을 거예요. 네. 예. 아, 이미 됐다고 생각하시는 됐을 거예요. 예. 만약에 네.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사면이 안 된 경우가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네. 예. 그런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다 이미 사면이 됐을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좀 이제 테마를 좀 주제를 예. 바꿔서 그 고용노동부 장관을 거친 뒤에 물론 이제 저 당 정책위장 다시면서 경제통이신데 예, 예. 대통령 실장하는 그 사이에 네. 싱가포르에서 북한 통전부 장관을 통전부 부장을 만났어요. 예, 예, 예. 그것 때문에 임태희 경제통인 임태희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북 메시지를 가지고 북한을 접촉한 최고위급 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싱가포르 만나셨는데 그때는 정말로 정상회담까지 근접해 있었던 건가요? 옛날 얘기 조금 들려주십시오. 제가 이제 노동부 장관 때 했지만 네. 네. 사실 그 전에 네. 이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정책위 의장도 하고 그 이전에 네. 남북 관계에 관해서는 저는 무언가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통일경제특구법이라는 거를 준비해서 네. 개성공단에 어떤 상응하는 네. 이런 공단을 파주 지역에 만들자 네. 하는 법안도 이제 당론으로 그 당시에 준비했어요.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쭉 챙겼는데 네. 이제 그 정책위 의장 때 이 북측하고 뭔가 남북 관계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또 이제는 네. 북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남쪽의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남북 관계 개선은 조금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이제 하느냐가 하는 문제죠. 네. 예, 어떤 원칙을 네. 하느냐. 예.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알려져 있기는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네, 네. 조문단으로온 김양건 통전부장을 서울에서 1차적으로 예, 만났다. 예, 그게 예.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어디서 만나셨어요? 뭐 구체적인 그냥- 장소까지야 뭐. 아니 그래도 그냥 굉장히 시내의 어떤 호텔에서 만났어요. 호텔- 왜냐하면 예. 그분들이 묵는 숙소가 있었거든요. 네. 그 그 호텔에서 숙소에 제가 아주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만났습니다. 변장을 하면 뭘 하신 겁니까? 아니 다 알아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변장을 했죠. 뭐 왜냐하면- 수염을 예. 붙이셨습니까? 아니면 선글라스 끼셨습니까? 뭐 하여튼 그 도저히 임태희라고는 짐작할 수 없는 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아 그러면 그때 서울에서 한번 만나면 뭐 얼마나 예. 만나세요?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좀 짧은가요? 뭐 하여튼 충분히 대화할 정도로 네. 시간을 갖고 만났습니다. 네. 그때 그럼 뭐 서류를 교환하고 뭐 그런 생각을 교환하는 뭔가에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없으셨고요. 예, 예, 예. 그럼 김양건을 싱가포르에서 만난 거는 두 번째 만나신 거죠? 뭐 서울에서 횟수는 뭐 여러 번 만났어요. 몇 번 만나는데. 네. 예. 서울, 싱가포르 이외에 다른 도시에서도 만난 적이 있으세요? 뭐 하여튼 이 횟수는 있는 것처럼 그것만이 얘기하시는데. 아니고 있다고 들리는데요. 더 만났습니다. 예, 네. 그건 분명히 더 만났습니다. 그럼 아시아권에서는 예. 한 번 더 만나셨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정부는 예. 네. 이전 정부는 뭔가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한다. 또 무슨 네. 정상회담을 한다. 네. 그러면 뭔가 당연히 네.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처럼 하여튼 알려져 있었어요. 네. 예, 저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는 뭐 전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네. 그러나 네. 우리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경제협력은 경제협력대로 그거는 일종의 상업적 베이스로 하자. 네. 이렇게 놓고 네. 인도적 가령 이 교류의 경우에도 그전에는 사실 쌀은 어마어마한 규모로 주면서도 네. 그걸 인도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네. 그것은 인도적 지원이라기보다도 뭔가 이거는 장과급 회담의 대가 또는 그렇죠. 이산가족 이게 좀 그 정상적인 건 아니라 이렇게 네.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적 조치를 그쪽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네. 그 인도적 조치에 대한 일종의 상호주의 원칙에서 상응하는 이 조치로서 네. 네. 우리도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네. 이 원칙을 고수를 했죠. 그러니까 그동안 보도됐던 것은 국군 포로나 납북자처럼 예. 자신의 뜻과 반해서 북한에 살고 있는 분들을 한 10명 정도는 최소한 이명박 대통령이 데려오는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북한을 도우면서 북쪽에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이런 데까지는 이해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뭐 숫자는 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네. 더 많은 노력은 하기로 했죠. 네. 숫자는 예를 들면 뭐 그게 가능한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 지금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10명이라고 하는데 네. 아무리 설득해도 네. 네. 나는 남쪽에 안 가겠다. 네.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어가지고 10명을 못 못 채우면 칠 수도 있죠. 네. 그게 약속을 해놓고 네. 어떻게 그걸 이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네. 예, 의사가 예를 들어서 분명하다면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이 동반해서 올 수도 있다 네. 하는 그런 이제 의견 교환이 있습니다. 그러면 싱가포르에 만나서 대체적으로 그 이해를 많이 했는데 결국 개성에서 다시 만나서 확정 짓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해 가을에 당시 두번 제가 만났죠. 노동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네. 당시에 네. 이제 뭔가 이 문제는 통일부 대 통전부의 네. 이제 공식적인 당국자 간 이 최종 합의 형태를 취해야 되겠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흔히 통통으로 넘겼단 말이죠. 통일부, 통통회담으로. 통전부. 예, 예. 통통회담으로 넘겼는데 그때 이제 이후에 제가 상세한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이 다 보안적인 사항이고 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 사안들이 뭔가 실무적인 회의를 하면서 네. 뭔가 의견이 그 접근하던 그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그 변화가 생기지 않았나. 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네. 임태희 실장이 싱가포르에서 김양건을 만났다. 네. 라는 게 언론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취재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렸다. 이걸 기사를 써라. 그래서 예. 남북이 이렇게 만나고 있다는 거를 예, 예. 문제 제기를 해서 예. 잘 안 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그- 해석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습니다. 예, 저도 그 당시에 네. 그 과거에 보면은 저한테 그런 충고를 하더라고요. 네. 남북 관계를 다루면은 시샘을 많이 받는다. 네. 이런 얘기를 그때 하더라고요. 네. 예, 이목을 많이 집중되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어느 순간엔가 상당한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보안을 지켜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뭔가 확인이 들어오는 이 상황이 네. 아 이게 뭔가 좀 그 상황이 유출됐구나, 네. 예? 노출됐구나 네. 하고 느껴졌어요. 네.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도 시샘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합니다. 뭔가 이제 아니 그런데 예. 그게 어떻게 유출될 수가 있죠? 기자들이 이제 묻는 전화 오는 품새가 네. 다 알고 묻는 것 같더라 그 얘기죠. 예, 저도 그랬어요. 예. 근데 그걸 기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예. 누군가 기자에게 예. 이런 일이 있다. 확인해 봐라. 맞으면 기사 써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여튼 상당히 저도 이 걱정을 하면서 그 당시에 네. 그 순간을 이렇게 네. 넘겼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예. 마무리 차원에서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예. 강경했기 때문에 참
성과가 미미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 거기에 대한 평가, 예. 반론을 하신다면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는 네. 대화를 위한 대화, 네. 단순히 대화만을 위한 대화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네. 그러니까 과거처럼 무슨 대가를 줘야 대화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이건 관계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네.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네. 그럼 정상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조치를 하면 그쪽도 상하는 조치를 하고 네. 네. 서로 뭔가 이 사원주의의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 뭔가 대화가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과거에는 회의만 해도 대가가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는 당연히 대가가 오는 걸로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네. 성의 있는 인도적 조치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대응하는 인도적 지원을 하고 하는 원칙이 그 당시에 어느 정도 그 입장에 이 어떤 그 동일한 걸로 봐도 저는 굉장히 정상적인 이제 남북 관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정상화됐다. 네. 오히려 저는 성과라면 그것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정부가 앞으로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네. 이제 뭔가 상호주의의 이런 그 바탕 위에서 네. 남북 관계를 이제 좀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저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역할을 이명박 정부 5년에 좀 단호한 것. 그래서 경색은 많았지만 그렇죠. 그 5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예. 맺을 거다. 이렇게 대화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네. 네. 대화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어떤 정상화의 기반이 그렇게 함으로써 마련이 된 것. 전 이것이 남북 관계의 어떤 그 우리 정부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돌이켜보건대 그 이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있었던 북한과 관련된 선택 중에 예. 내가 요것 좀 돌아가면 요건 이랬으면 좋겠다 싶었던 것. 좀 그런 게 있으세요? 저는 그 당시 싱가포르에서 네. 가령 이 저기입니다. 6.25 전사자들의 유해 발굴 문제. 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납북자나 국군 포로들에 대해서 네. 생사 확인하고 서신 교환하고 네. 필요하면 가족들 상봉하고 또 고향 방문. 그건 이상 가족도 마찬가지죠. 네. 이상 가족도 뭐 경우에 따라서 이벤트성으로 하지 말고 정례화하자 이거예요. 예. 네. 그리고 서로 고향 방문도 할 수 있으면 네. 좀 그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1세대들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고향 방문을 했었으면은 저는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좀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 하여튼 그것이 성사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지금도 네. 사실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 싱가포르에서 김양건 통전부장을 만났을 때 정상회담 이후에 이런 인도적인 교류나 상봉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셨는데 그렇죠. 더 큰 틀의 정상회담 때문에 이게 깨진 거군요. 아니죠.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네. 그 프라이카우프 방식에 의해서 예. 인도적 상호주의 원칙을 확인하고 네. 그러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또 이제 우리가 비핵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문제들도 의제에 올려서 네. 뭔가 정상 간에 아. 좀 통 큰 대화를 하자 네. 이렇게 갔는데 네. 결국 그게 이제 이 실무적인 대화 과정에서 뭔가 이 의견 차이가 좀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마무리 안 돼서 참 아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장관급의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대체로 이해를 했는데 실무자급에서 잘 안 됐다. 그 왜 그런 거죠? 그 마지막 당시에 질문입니다. 네. 그 당시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게 왜냐하면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정말 그거는 구체적인 얘기를 듣기 전에는 네. 구체적인 사항을 알기 전에는 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네. 상당히 접근을 하면서 네. 어느 정도 그 얘기가 될 수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네. 그 결국은 아마 이 인도적인 상호주의라 하더라도 네. 결국은 뭘 주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그때 네.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죠. 또 가령 북쪽에서는 네. 뭐 전 짐작입니다만은 네. 과거 같으면 네. 회담하는 걸로 그냥 되는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응? 아, 늘 그 받아온 인도적 거에 상호- 비해서. 그렇죠. 예. 아마 그런 문제들 때문에 네. 북측에서도 조금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겠다 네. 네. 하고 저는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에게 문제가 좀 있었을 수 있고 남쪽에서는 다른 그래서, 생각 가진 예, 분들. 그래서 저는 네. 그 당시에 이것이 제가 장관급으로서 가서 한 거니까 네. 예. 장관 대 장관으로서 한 것을 조금 더 정치적 차원에서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네. 실무적인 대화로 이게 낮아진 것. 네. 전 이것이 오히려 네. 이 대화를 지속하는데 네. 조금 뭐랄까요.
걸림돌이 됐죠. 문제가 되지 않았던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관급에서 얘기된 것이 실무자급에서 다시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네. 조금 그렇죠. 어색한 면이 있죠. 네. 네. 그런 경험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 좀 그렇습니다. 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